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험 보고 나서 후기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약속했던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정리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시험 합격 유무에 대해서 발표가 났는데요. 다행히 저는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씩 풀어보자면 먼저 사전 지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사전 지식에 대한 내용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 시간이나 공부 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똑같은 양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상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첫 번째 과목하고 두 번째 과목에서는 제가 아는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과목인 직업 상담학이랑 두 번째 과목인 직업 심리학에서는 제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 과목인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시랑 매경 테스트를 공부하면서 노동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낯설지는 않았고요. 세 번째 과목이었던 직업 정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큐넷이라던가 워크넷이라던가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과목이었던 법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기는 했는데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기본 상식들에 대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은 이제 상담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과 그리고 노동과 관련됐던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했던 교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공부했던 교재가 이제 시대고시에서 나오는 이론서를 가지고 첫 번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필기 기출문제를 따로 사서 그 부분을 또 공부를 했어요.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그리고 챕터별로 이론이 쭉 나온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가 그 뒷부분에 같이 묶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가 기출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 과목부터 네 번째 과목까지 쭉 반복을 했고, 다섯 번째 과목은 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이거는 어떤 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법에 대한 내용도 사실 그렇게 적은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다섯 번째 과목은 이론서를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기출로 넘어가서 기출에 나오는 법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거기에 문제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이론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합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집을 다시 사서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론에 맞춰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각 회기별로 어떤 흐름의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 회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다른 회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출제가 되는구나를 계속 이제 기출 문제를 한 회분씩 풀어나가면서 그 문제의 흐름이라던가 어떻게 보기가 바뀌어져서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스터디 위드미를 해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공부 시간을 잡았는데, 스터디 위드미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공부한 내용을 시간을 정리를 해보니까 1월에는 13시간 조금 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시간은 모두 다 이론을 푸는데 썼고요. 그리고 2월에는 2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이론서를 마저 다 풀었고 기출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6시간밖에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왜냐면 3월 초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출을 가지고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공부했던 방법은 아까 교재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거를 쭉 반복해서
첫 번째 과목부터 네 번째 과목까지 반복을 했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부터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2020년 문제 3회 문제 3개를 풀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3개를 풀었고, 2018년은 한 회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는 2016년도 분까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2018년까지만 문제를 풀었냐면 2020년부터 거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한 번만 푼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어요. 2020년 거는 3회분을 총 3회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은 이제 2회독에서 3회독을 했고, 2018년도 거는 2회독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처음에는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쭉 풀어요. 100문제를 다 푼 다음에 채점을 하고 나서 다시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알고 맞춘 건지, 몰랐는데 찍어서 맞춘 건지, 헷갈렸던 보기 중에 어떤 게 답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쭉 표시를 해나가면서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공부가 끝,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새로운 기출문제를 1번부터 100번까지 풀고,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맞추면서 내가 틀린 게 뭔지, 헷갈렸던 게 뭔지를 쭉 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2020년에 첫 번째 회독,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틀린 거랑 헷갈렸던 것만 다시 푸는 거죠. 다시 이렇게 풀고 채점을 하면서 내가 이걸 헷갈려서 틀렸는지, 헷갈리는데 맞았는지, 아예 몰라서 틀렸는지를 또 걸러내는 거죠. 이 작업을 3번까지 반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알고 틀린 건지, 알고 맞춘 건지, 헷갈리는데 맞췄는지, 정말 몰라서 틀렸는지를 계속 변별해 가면서 기출문제를 푼 거죠. 제가 매경 테스트랑 태색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부족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제가 이론서를 공부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기출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어서, 그럼 그거랑 또 비교해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문제를 또 풀기도 했고, 그리고 해설집 밑에 보면은 이거는 뭐 몇 년도에 몇 회 문제에 몇 번이랑 동일한 유형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럼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제가 문제를 풀기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유형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믿지는 마시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단위로 문제들의 유형이 좀 새롭게 바뀐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2021년에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저는 이 시험물을 풀면서도 아, 이런 유형으로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기도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문제도 처음 보는 법령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후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길게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진짜 보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보기 순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온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그런 주제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핵심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윌리엄스가 얘기했던 거라던가, 뭐 보딘이 얘기한 거라던가, 뭐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학자나 뭐 이론에 대한 게 정말 보기 순서나 보기 내용이 한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새로 본 문제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봤는데 기출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 보는 보기 형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기출문제에서 내가 한 번쯤은 풀어봤다면 헷갈리고 어려워도 풀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일단 이론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론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했던 공부에서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험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이 시험 합격이나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진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론이 부족하다면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가 막 다 외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읽어서 이해는 하겠다, 이 흐름을 알아가겠다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이론서를 한 번씩은 좀 훑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추천 방법이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회차에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기존에 풀었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좁혀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 보다 내가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을 좁혀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기출문제로 하면 너무 완벽한 거죠. 왜?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유형을 미리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거르다 보면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맞출 확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독학을 했던 이유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 그때 인강을 찾아보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독학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담이나 심리 쪽 베이스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노동시장론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했는데 스무스하게 공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경 테스트랑 테셋을 공부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과목은 솔직히 공부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 베이스로 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독학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강 같은 걸 볼 때 어떻게 고르냐면 처음에 서비스처럼 보여줘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그거를 보고 나와 맞는 선생님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인강을 알아보면서 처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찾으면서 인강을 듣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를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한 곳에 후기만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그런 글을 쓴 건 맞는데 어떤 게 광고인지 어떤 게 정말 도움을 받은 건지를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저는 독학을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됐든 어떤 인강을 선택을 하든 어떤 공부 방법을 하든 내가 진짜 공부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다른 사람들의 방법도 듣되 그 방법을 가지고 꼭 본인이 그걸로 공부를 해야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놀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로도 누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수험표에 계산기를 가져와도 좋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지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지참해도 된다고 수험표에 나와 있으니까 꼭 수험표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독학으로 했고 독학을 추천드리지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뭐 독학만 하겠다, 나는 인강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해보고 나한테 뭔가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부분을 더 보태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또 실기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하니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스터디 위드미로 달려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